시사. 네, 최근 선거법 개편 논의가 활발하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와서 그 당위성 행안에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 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관련해서 뭐 미국 정치학 전문가시고요.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거대 양당 체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 현재 이런 정치가 반드시 거기에만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양당제 때문에 생긴 거냐? 결과물이죠. 왜냐하면 네. 이게 뭐 파당적인 대통령 정권이 제멋대로 국정을 하고, 거기에서 여당은 무조건 따라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니까 된 거지. 네. 그 결과물이지. 그 원인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난 어렵다고 봐요. 모든 제도는 다 그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 정치의 현재 그 형편없는 모습은 사람의 문제가 더 크고.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뭐 구태 제도의 문제라면 선거보다는 오히려 뭐 정당 구조의 문제가 더 크지 않겠는가. 시스템의 문제라면 선거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선거보다는 오히려 정당이 더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하나씩 좀 잘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질 정치의 주인공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왜? 그러니까 아니, 플레이어들이 문제다. 아니 무슨 그 논란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은 네.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 기구 아닙니까? 우리 헌재 판결에 가면은 네. 좀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그럼 당론이나 무조건 따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그 뭐 임대차법이니 종부세법이니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찬성해서 뭐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다 졌잖아요. 네. 거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무슨 검수완박법 그것도 그냥 와 찬성하고 그 엉망진창 돼버리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한 거죠. 자기 생각도 있으면 좀 이렇게 반대도 하고 그랬어야지. 네. 나 그게 제일 문제고 또 요새 보면 말이죠. 뭐 국회의원이, 특히 비례의원이 건물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뭐 구급차를 택시처럼 불러 타고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이거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더 커요, 제도보다는. 그러면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플레이어들, 국회의원들이 문제면 그 저질의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진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데 그 신진 세력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나라 현재 뭐 정당 구조, 그다음에 그 인력 소급 뭐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이 저렇게 된 게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되겠다고 사상 결단을 하잖아요. 왜냐? 당대표가 되면 막강한 권력이잖아. 국민 세금으로 돈 쓰고. 대통령 제국과는 미국은 당대표가 없잖아요. 네. 원내 정치고. 네. 그리고 비슷한 게 이제 전국위원회가 있어요. 그 의장인데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의장이 임명합니다. 근데 여당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국위원회 의장이 한 일이 뭐냐. 당을 홍보하고 뭐 평소에 조직을 뭐 관리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기부금 모으는 거죠. 전국의 의장이 하는 일이. 전국의 의장은 기부금 모으면 허리가 휘어요. 웬만하면 하려고 못합니다. 하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당권이 뭐냐면 어차피 당대표 되면은 막강한 그 돈 가지고서 당을 주물르잖아요. 공천권 주물르고. 예. 이게 최대의 권력, 최대 이권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걸 타파하는 게 난 급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현역 정당의 의원에서. 다 저희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창피하고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멀뚱하게 선거제도 탓한다고. 아예 창피해.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첫 번째는 국민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이렇게 다 받는 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다, 이 말씀하고, 두 번째는 당대표가 있는 데가 있느냐. 예? 전국의 의장이 미국도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국민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 받고 그게 정당이 운영되는 거는 우리가 공영정당 뭐 이렇게 지금 원래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까? 자발적인 그 단체 아닙니까? 예. 다만 이제 이 정당 이게 좀 취약하니까 예. 뭐 근데 정부가 좀 보조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게 주력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뭐 정당 재정 보면은 정부 보조금이 거의 다예요. 특히 작은 정당일수록 뭐 이제 특별하게 좀 당원 있는 대응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난 큰 문제라고 보고 자발성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의 중앙당이라고 거대한 관료들이 있는 게 그게 공화당 민정당에서 배워온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의원 내각제는 정당이 내가이고 섀도우 내부인데 원내잖아요.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대표는 당시 그 섀도우 캐비넷의 내각이고 우리나라 정당이 굉장히 좀 기형적인 거죠. 완전히. 그러면 자발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원들이 이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믿는다면 당원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운영되는 정당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당에 좀 창동하는 사람들한테 뭐 기부금도 받고 그러니까 뭐 특별 장비 같이 뭐 이런 자발성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나라 그 당대표를 없애야 된다고 봐요. 모든 정치는 원내에서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 맨날 정쟁하잖아. 싸움하는 거 아니야. 말의 싸움을 시작해도. 말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만 보면은 원내대표는 그래도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상을 하려고 하죠. 당회 투쟁하는 것은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에요. 우리 보면. 그렇죠.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에 강경대우로 몰고 가는 것은 원내 대표단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의 뭐 어떤 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큰 문제지 선거제도가 과연 모든 책임이 있냐.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그러면 여쭤보면 미국 정치의 전공자시기 때문에 자발성 위주의 정당 구조 그래서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이렇게 공천도 하고 이거는 좋은 거는 같은데 미국도 대기업 후원금 같은 경우는 막지 않습니까? 대기업 후원금 같은 거 많은데 그 양당에 다들 이렇게 뭐 거진 토탈 비교하고는 비슷하죠. 근데 금권 정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렇다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중앙당의 살림살이를 대폭적으로 줄이면은 크게 이렇게 문제될 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요? 네, 문제될 보고. 그리고 이제 공천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그 상향식 공천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정치 안 합니다. 다 공부도 잘하고 무슨 버젓한 직장에 있으면 이걸 왜 합니까? 그 경선이니 뭐니 이런 거 갖다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해요. 그러려면은 좀 그 룰이 누가 봐도 투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제 많은 개선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저는 그래도 좀 이제는 그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을 한꺼번에 해서 좀 공식화해서 투표장에 2번 갈 각오를 하자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후보들까지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싱턴주 같이 톱2 프라이머리처럼 한 날 그냥 프라이머리를 해서 여러 명 나와서 그중에 2명을 본선에 올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는 경선이라는 것은 그 신뢰성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러면 각 당의 당원들이 그거는 투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일반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들이. 당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당에 역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을 끌고 가지만은 결정적 후보연대에서는 지금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니까 뭐. 그러면 국회의원을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데 그걸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자. 그게 이제 결선 투표식 이제 국회의원에서 미국의 루이지아나니 뭐 캘리포니아, 워싱턴 뭐 등등 몇 개 주에서 그렇게 하는 주가 좀
좀 늘고 있죠. 왜냐 그러면 기존의 그 경선이 그게 좀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당대표의 공천 개입, 뭐 사무총장. 당대표는 공천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유명무실화 되겠네. 유명무실화. 그러니까 당대표는 뭐 하면 당의 홍보나 하고 뭐 당원 교육하고 그게 정상이고 정치는 원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정치는 원내에서 해서 네, 그렇죠. 원내대표가 힘을 갖게 되는. 그렇죠. 원내대표끼리 하면은 이렇게 극렬한 대립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선거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소선거구제가 뭐 굉장히 사표도 많고 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소선거구의 그 한계점이 있죠. 예. 그러면 영국 하원이나 미국 하원은 왜 다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소선거구에 대응되는 게 이제 비례대표 비례성을 좀 강화했다 그러나 이제 권역별 그렇죠. 비례 같은 게 하는 북유럽 그건 다 의원내각제 국가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게 국민 사회적인 동질성이 강하잖아요. 호모제니어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도 적고 이미 사회 발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권역별 뭐 비례 이런 거 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죠. 그건 뭐 사실상 대선거구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 한 10개씩 돼서 의원내각제니까 좀 연립 정당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지역구도 없고 권역별도 없고 그냥 몽땅 정당 투표입니다. 왜냐하면 건국단이 100만 명밖에 안 되고 이건 뭐 지역구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1000만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전까지는 70년대까지는 레이버 파티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노동당이 이스라엘 사회가 말하자면 동질성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랬죠. 극단 세력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지금은 원내 정당은 3.25% 기준을 해도 11개인가 2개가 원내에 들어와 있어요. 다수당이 기껏해야 의석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 할 것 같으면은 6, 7개 정당은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의 극단적인 정당이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휘둘린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한민국 같이 대통령제 소선거제가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상이 뭐 할 수가 없어.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못 바꾸느냐? 그 사람들이 다 원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걸 못 가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든 간에 헌법제도나 선거제도나 한 번 정하면은 획기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그리고 기존 제도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운영하는 게 난 더 낫다고 봅니다. 기존 제도를. 그러면 선거법 이야기할 때 소선거구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해본 제도고 이제 부작용이 많잖아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도 반대하시는 거고. 그 4050처럼 동반당선거는 2인 선거가 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건 완전히 양조동당이 나눠먹기죠. 그렇죠. 그러면 대선거구에서 4-5명은 뽑혀야 되는 4명, 5명, 6명 하는 게 그러면 잘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그렇게 하는 나라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경험해 봤죠. 4.19 후에 참여연이 그랬지 않습니까? 참여 선거 그랬군요. 그 당시 보면요. 그 서울은 6명, 뭐 경남은 6명 이렇게 경기하고 뭐 딴 데 4명 다 그러는데 대체로 1등은 지명도 높은 사람이 합니다. 1, 2등.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남이 이제 6명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투표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2%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0.5% 하려고 3, 4, 5, 6, 7, 8 똑같아. 이거 완전 보글보글 국회의원 뽑는다고 잘못하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소지역주의죠. 어떤 지역에도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이다 하게 되면은 일본도 그 경험했잖아요. 소지역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서 뽑힌 의원이 과연 제대로 이거 완전히 이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선거 하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예. 그것도 왜 못을 박았습니까?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를 하라고 심은 거 아닙니까 헌법에. 예. 그 대선거구 하게 되면 비례대표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중대 대선거구나 권역별 비례나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 둘 다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 헌법은 비례대표를 하라고 돼.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라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인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했지 않습니까? 그 권역별 비례가 과연 우리 헌법에 관한 비례인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중앙선관위가 해서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투표하는. 대선거구에서 프라이머리 할 필요가 없죠. 대선구제는. 소선거구니까 이제 미국의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서 그 일각에서는 그럼 뭐 대선거구하고 권역별 비례 가져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선거법 바꿀 필요 없이 정당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선거 제도는 어떻게 바꿔도 부작용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구 선거는 현재대로 거진 두고 50명 정도 갖다가 권역별 비례 가자는 말도 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3당 4당은 전멸합니다. 그렇군요. 3당, 4당, 5당은 전국을 다 모아야 되는 거죠. 권역별로 제가 국회의원 때 20대 국회의원 했으면 국민의당 그 당시 13명 나왔잖아요. 비례해서. 권역별로 했으면 한 4명 나왔을까? 정의당은 전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가 그냥 비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선거법은 지금 고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당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게 더 먼저라고 봐요. 그게 먼저라고 개헌에 보고.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중임제. 개헌도 대통령 중임제도 어떤 대통령이 참 단임만 하고 나가니까 너무 훌륭하고 아쉽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 시오도 루스벨트 같은 사람은 먼저 본 대통령이 뭡니까 암살당해서 자녀 임기하고 한 번 더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임기 끝날 때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어요. 국민들이 아쉬워했다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도. 단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놈이 연임을 합니까? 좀 뻔뻔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정말 이게 잘못하면 5년 지역이 8년 지역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좀 아쉽다는 생각하는 대통령 나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나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도대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대통령제를 합해가지고 4년 중임으로 하면서 선거 시기를 합쳐서 그때는 이제 거의 내각제처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중간평가도 받고. 그거는 그런 어떤 발상.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겁니다. 본질이 다르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단 한 표만 넘어도 위너 테이크 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제 기본 정부는 뭐냐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헌법 만드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하원은 다수 지배 소선거구로 뽑은 의원들이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수의 독재 아니면 포퓰리즘에 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간선으로 뽑았던 상원 의원을 뒀죠. 주마다 똑같이. 그 20세기 초에 와서 미국 선거에서 유일하게 바뀐 게 20세기 초에 상원 의원을 간선해서 직선으로 바꾼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당 지도부가 다 중요하고 개개 의원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상원 의원 100명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상원 의원들이 있잖아요. 막강한 영향.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견제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시키는 우 따라서 하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권한과 권위와 품위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알량한 공천. 정당에서 하향식으로 정당 대표 끌고 가는 시스템. 이것 때문에 그냥 의원들이 다 소총들로 그냥 전락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난 더 큰 문제라고. 그러면 아까처럼 정당 시스템을 바꾸고 플러스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요, 그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에 맞는 것은 의원 내각제하고 양원제를 해서 양원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회 의사당 보면 양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은 그냥 소선거제로 하고 뭐 상원은 뭐 또 임기 좀 길게 하고 그 대선거구로 뽑게 되면은 처음 임기 6년 같으면 이제 3년마다 뽑는 거다 반씩. 미국처럼. 뭐 미국은 이제 2년마다 3분의 1씩 가고 그렇죠. 이제 민주당 때는 3년마다 반 가게 돼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원의 의원들은 아무래도 하원보다는 좀 그래도 좀 무게가 있고 좀 국가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원을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원에서 사실상 조각도 하고? 아니 통상적으로 의원 내각제에서 조각은 하원에서 하죠. 하원에서? 다만 법안이니 외교 정책을 할 때 상원이 견제를 할 수가 있죠. 견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포퓰리즘이 움직일 수 있는 하원을 상원이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나는 그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부 구조 바꾸는 개헌이 되는 경우가 그게 아주 이례적인 경우만 됩니다. 1958년 프랑스 알제리 위기 때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를 바꿨고 60년에 4.19 후에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 됐죠. 그게 한 번 정부제를 이렇게 하면요.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 반론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상원을 그렇게 이제 잘 뭐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포퓰리즘 말씀하셨습니다만 엘리티즘이 상원에 있어서 그 계속 이렇게 자손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귀족화되는 아니 뭐 그런 경향 뭐 그런 의원도 그건 뭐 그런 그 이른바 정치 패밀리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뭐 케네디는 그 보스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케네디가 한번 싸우면 사람이 죽어도 당선될 거라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다수 지배의 포퓰리즘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좀 말하자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당의 시스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특히 무엇보다 공천 때문에 이렇게 이합 집산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방법이 필요하고 그거를 주관을 중앙선관위에서 해라. 이런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의원 내각제 그렇게 개헌하기 어렵습니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부터도 이렇게 저 같은 헌법학자 정치학교수 물어보면 3분의 2가 의원 내각제 지지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들 반대예요. 국민들이 반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뭐 4.19나 뭐 이런 특별한 거 없으면은 정부제도 그렇게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남미가 계속 대통령하고 서유럽이 의원 내각제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 민주주의나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게 제일 급하다고 보고 그거는 헌법 개정 없이 법령 개정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기서. 알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정치연합은 물어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를 지금 당대표 뽑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당대표 뽑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돈 1,000원 내면 다 당원 돼서 사람들이 다 당원이 그냥 뭐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뭐야? 그거 무슨 정치라 그래요? 동원됐다? 동원 정치해서 그 선거 나가잖아요. 과연 그런 것이 그 정상적인 당대표 선거인지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해서 당대표 되면 뭐합니까? 한 6개월 되면 비대위 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우리나라 그 이상한 풍경이 있잖아. 월, 수, 금 아침 9시 되면은 모든 정당의 국회에서 카메라 앞에서 뭐 들고 있잖아. 그렇죠. 그 떠들잖아. 그거. 그렇죠. 해봤더니 내용은 뭐야? 다 쓸데없는 정쟁이잖아. 그렇죠. 언론들은 다 그거 받았어. 그래서 그런 건 나라가 어디서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그런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만 그거 하네. 그 뒤에다가 또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말이야. 이 팻말 들고. 그게 바로 저질 정치예요, 그거. 언론이 그런 걸 감시해야지. 그 받아 쓰잖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드는 것 같다가 월수금마다 그거 하잖아.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 원내대표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정치는 원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제작진한테 사전 취재할 때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길래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이 빨리 망하고 김기현 의원이 되면 천천히 망한다. 천천히 망한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 내가 지나가는 말을 그랬는데 안철수 씨하고 지금 같이 정치하셨잖아요. 네, 같이 해서 끝이 좁은 경우가 없었어요. 같이 한 정당 다 망했고 같이 한 사람은 다 안 됐고 빨리 망한다. 내가 그래서 언젠가 언론 인터뷰에 안철수 정도 특징은 시장은 창대하자 끝은 미미하다. 그래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 당에. 그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김기현 의원이 하면 천천히 망합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망하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안미숙 님이 아침부터 신랄한 말씀에 빵 터졌습니다라고 하셨고요. 5145님은 화통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